성희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난 순간 당황하기는커녕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냥꾼처럼 몸을 앞으로 당기며 은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래도 내간만큼은 아직 쓸모가 있어.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이 이 판의 설계자라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정적인 한마디. 내가 그렇게 끔찍이 아끼던 친구 한우진, 그 애가 바로 내 쌍둥이 오빠야. 우진의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은호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일한 안식처였던 친구,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곁을 지켜준 사람, 그 존재가 사실은 평생을 찾아 헤매던 피부치였다는 잔혹한 진실. 성희는 은호가 무너지는 그 찰나의 틈을 독사처럼 파고듭니다. 이제 알았으니 선택해. 오빠를 살리지 않으면 넌 평생 오빠를 죽인 살인자로 사는 거야. 버려졌다는 상처 위에 천륜과 우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동시에 얹어놓습니다. 거절할 수 없도록 죄책감이라는 목줄을 단단히 채우는 말. 그것은 선택을 가장한 가장 비열한 복종의 요구였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어떤 인간인지, 남의 불행조차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아이, 누군가 다칠까봐 자기 살을 내어주는 사람. 은호의 그 착한 천성을 가장 잘 아는 엄마가 그 천성을 가장 예리한 흉기로 사용하여 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인, 다음에는 변명, 그리고 마지막엔 적반하장. 성희의 패턴은 소름 끼치도록 일정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너를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다. 같은 구차한 문장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은호의 손에 들린 메모장 속 숫자와 날짜들은 성희의 그 어떤 감성파리보다 정확하고 차갑습니다.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음을 직감한 성희는 입술을 깨물다가 이내 체념한 듯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르듯 가볍게 내뱉습니다. 딸을 버린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니었다고. 아들은 가문의 후계자가 될 제목이었지만 딸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다고. 그래서 굳이 둘을 함께 키울 이유가 없었다고. 그 말은 과거에 대한 해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는 괴물의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결국 잘 된 거 아니니? 너 이렇게 멀쩡하게 커서 내 앞에 있잖아. 덧붙이는 그 한 줄이 그녀에게 반성이라는 단어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속의 피가 차갑게 식어 증발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여자에게 자신은 딸이 아니라 언제나 필요에 따라 쓰고 버리는 도구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것도, 다시 찾아진 것도, 심지어 지금 간을 요구받는 것도 철저히 가성비로만 계산된 결과였습니다. 그 순간 은호의 마음속에서 엄마라는 단어는 영원히 소멸합니다. 운명의 밤, 성재는 가족이 모두 모이는 저녁 식사 시간을 노립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평소보다 더 검붉고 진하게 끓여진 한약 그릇이 김을 내뿜으며 놓여 있습니다. 성희는 언제나처럼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그릇을 남편 진석 앞으로 밉니다. 바로 그 순간 성재의 손이 뱀처럼 뻗어나와 그릇을 가로챕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먼저 드세요. 이 귀한 약 효능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확인해 보셔야죠. 말투는 더없이 공손하지만 식탁 위 공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얼어붙습니다. 진석은 미간을 찌푸리지만 아들의 눈에 서린 살기를 감지하고 침묵합니다. 성희는 농담하지 말라며 어색하게 웃어 넘기려 하지만 성재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끓인 약이라면서요. 그럼 가족 누구에게나 안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해온 칼날 같은 말들이 하나씩 꽂힙니다. 결국 공포에 질린 성희가 그릇을 거칠게 밀어내자 성재는 기다렸다는 듯 그릇을 식탁 위로 힘껏 엎어버립니다. 검붉은 액체가 옷과 식탁보를 적시자 성희는 마치 염산이라도 튀긴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피부를 닦아냅니다. 독이 스며들까봐 전율하는 그 과한 반응. 그 순간 이 약이 단순한 보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성희 본인이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꼴이 됩니다. 엎질러진 한약 냄새와 함께 성재는 품에서 분석 결과지를 꺼내 식탁 위에 펼칩니다. 진석의 손이 결과지를 집어들고 문장을 읽어내려가며 사시나무 떨듯 떨립니다. 미량의 비소 검출, 장기간 복용 시 장기 부전 유발, 의학 용어로 가득하지만 결론은 하나, 살해 시도입니다. 성희는 눈물을 쏟으며 오열합니다. 한약방의 실수일 거라고 자신은 몰랐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성재는 차갑게 두 번째, 세 번째 결과지를 연달아 던집니다.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죠. 그런데 세 번이면 그건 명백한 선택입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영란은 소파에 파묻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우진은 자신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을 떠올립니다. 따뜻했던 밥상, 자상했던 어머니, 완벽해 보였던 가족사진. 그 모든 행복의 이면에 아버지를 서서히 죽여가며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 했던 어머니의 사리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의 구역질을 느낍니다. 이 집안이 평온해 보였던 건 성희의 내조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장기를 뺏길 위기에 처했고 누군가는 매일 밤 독을 마셔야 했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성희가 쓰고 있던 현모양처의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바닥으로 흩어집니다. 폭발하듯 터져나온 진석의 분노는 단 한 문장으로 응축됩니다. 내 옆에 누워있던 26년이 전부 연기였냐? 평생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온 재벌 회장이 처음으로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그 고함 소리에 이 집안의 기둥이 무너져 내립니다. 성희는 바닥을 기어가 진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지만 성재가 그 손을 매몰차게 떼어냅니다. 그 더러운 손 치우세요. 아버지를 붙잡을 자격 어머니가 스스로 버리셨잖아요. 성재의 차가운 선고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고 시린 겨울바람이 집 안으로 들이칩니다. 맨발로 쫓겨나면서도 성희는 끝까지 악을 씁니다. 이 집은 내 거야. 내 인생 전부라고. 하지만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가 그녀의 절규를 단절시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각자의 지옥 속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영라의 오열, 성재의 허탈함, 그리고 우진의 죄책감. 아이러니하게도 이 집을 부수려 했던 성희의 친아들인 우진만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가족들의 상처를 보며 가장 아파합니다. 다음 날 강호가 향한 곳은 우진의 병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기계음만이 감도는 적막한 공간. 강호는 잠들어 있는 우진의 침대 위에 묵직한 가방을 던지듯 올려놓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우진이 눈을 뜨기도 전에 지퍼가 거칠게 열립니다. 수백 장의 지폐가 허공을 가르며 병실 바닥으로 흩뿌려집니다. 눈처럼 쏟아지는 돈다발들. 누군가가 평생을 바쳐 벌어야 할 돈, 누군가를 속이고 짓밟아 만든 검은 돈이 지금 이 병실 바닥에서 쓰레기처럼 뒹굽니다. 우진은 멍하니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봅니다. 귓가에 울리던 심전도 기계 소리보다 바닥에 떨어지는 돈다발의 마찰음이 더 끔찍하게 고막을 때립니다. 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뼈아픈 한마디를 뱉어냅니다. 이 돈 우리 누나 몸값이랍니다. 당신 어머니가 매긴 내 누나 간의 가격이요. 그 한마디로 모든 설명은 끝납니다. 돈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역하게 섞인 공기 속에서 우진은 자신이 누려온 특권의 실체를 마주합니다. 자신이 받는 최고급 치료, 안락한 병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희생과 피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음을. 바닥에 널브러진 돈들이 성희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얼마나 기형적이고 잔인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강호는 누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육원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비참하게 흔들리고 있는지 토해냅니다. 엄마의 부탁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던 과거의 자신을 저주하며 눈물 섞인 분노를 쏟아냅니다. 우진은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쥔 채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너는 특별한 아들이라는 말이 축복이 아닌 저주였음을. 엄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엄마의 욕망을 대리하기 위해 결국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만 하는 운명.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밀어주는 힘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링거 바늘을 바라보다 결심합니다. 은우한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이 선택이 자신의 죽음을 앞당길지라도 처음으로 엄마의 꼭두각시 줄을 끊어내기로 합니다. 그것만이 쌍둥이 동생에게, 그리고 이 지독한 악연에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습니다. 한편 영라와 성재는 각자의 위치에서 엄마라는 이름의 그림자를 추적합니다. 성재는 회사 서버에 삭제된 로그를 복구하여 회사 돈이 정체불명의 재단과 병원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찾아냅니다. 청와대학 병원 VIP실, 익명 후원금, 모든 단서는 하나의 점으로 수렴합니다. 성희의 선행과 헌신은 우연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우진을 살리기 위해 준비된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한때는 절대적인 존재였던 엄마를 이제는 무너뜨려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입니다. 다시 시점은 병원 주차장으로 돌아옵니다. 차문이 닫히자마자 성희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옵니다. 내가 이식 안 하면 우진이는 죽어. 그럼 넌 오빠를 죽인 살인자가 되는 거야. 말끝에 일말의 미안함도 없습니다. 오로지 딸의 죄책감을 자극해 수술대에 올리려는 목적뿐입니다. 은호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에서는 피 묻은 수술복과 싸늘하게 식은 우진의 얼굴이 교차합니다. 거절하면 평생 따라다닐 너 때문에 죽었다는 저주.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솟구칩니다. 아니, 간을 뺏으려는 당신이 진짜 살인자야. 누구는 가족을 위해, 누구는 생명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결국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하고 강요한 것은 성희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집니다. 차창에 비친 두 여자의 얼굴은 닮았지만 눈빛만은 정반대로 타오릅니다. 회사로 돌아온 은호는 좀비처럼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퇴근하고 형광등이 꺼진 사무실. 도면 위에 펜을 올렸지만 선 하나 긋지 못합니다. 메모장에는 업무 내용만 가득할 뿐 정작 자신의 생사를 가를 결정은 적지 못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나서야 은호의 버티던 표정에 금이 갑니다.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냅니다. 보육원 담장 너머로 가족을 훔쳐보며 부러워했던 어린 날들, 엄마가 데리러 오기만을 기다리며 대문 앞을 서성였던 시간들, 그 모든 그리움의 끝이 간을 내놓지 않으면 살인자라는 협박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유능한 팀장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장기 보관소, 쓰임새가 닿으면 버려질 소모품일 뿐입니다. 은호는 거칠게 눈물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더 이상 이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마음속에서 호칭이 어머니에서 당신으로, 그리고 그 여자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시각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성희와 스쳐 지나간 차철민은 본능적인 오한을 느낍니다. 비즈니스 미팅 차 방문한 성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기운. 미신을 믿지 않는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대표실로 뛰어들어가 외칩니다. 대표님, 저 여자 막아야 합니다. 자식 잡아먹을 관상이에요. 저 기운, 곁에 있는 사람 모두를 파멸시킬 겁니다. 이성적인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철민의 직감은 정확히 미래의 파국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마치 심판관처럼 성희의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버림받은 25년의 상처가, 다른 한쪽에는 쌍둥이 오빠를 살려야 한다는 딜레마가 놓여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폭력 앞에서 당신은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습니까? 버린 부모가 요구하는 사랑에 자식은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까? 다음에 은호가 외칠 한마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도구가 아니야. 내 몸도 내 인생도 이제 온전히 내 거야. 그녀가 수술대를 걷어차고 나갈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을 선택할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각자의 처절한 독립선언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선택의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